안녕하세요. 추적단 불꽃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셋입니다. 네. 그동안 고대하던 이제 리셋과 불꽃의 만남이 오늘 이렇게 성사가 됐네요. 사실 처음은 아니죠. 저희 오랜만에 뵙긴 하지만. 네, 뭐 지난주에도 봤고. 네, 그래도 이제 또 자주 보니까 또 반갑네요. 그렇죠. 리셋도 요즘 엄청 바쁘시잖아요. 뭐 계속 인스타그램에서도 뭐 올라오고 하던데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최근은 아무래도 여성의 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대여성 범죄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이니까 우리가 챙겨보자, 그리고 여자들끼리 놀자라는 테마로 방탈출도 진행하고 그리고 라이브도 진행해서 뭐 저희한테 궁금했던 점들 그런 내용을 조금 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팀 내에서 하고 있는 게 요즘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모은 체증 자료를 나중에 경찰한테 넘기게 될 때 경찰이 보기 편하도록 DB화 시켜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자료도 계속 쌓이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 불꽃분들도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하시는 것 같고. 네, 저희는 지금 그 디지털 성범죄가 아무래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고도화되고 더 진흥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 계속해서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디지털 성범죄를 좀 전문 탐사보도 취재하는 그런 2명의 기자로서 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도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불꽃만의 보도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 또 이제 국제 엠네스티랑 협력해서 같이 좀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플랫폼들을 좀 저격하는 그런 기사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접어놨는데요. 이 중에 하나씩 뽑으면서 편안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뽑아주시죠. 네. 경찰 뽑았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이야기할 게 많은 주제입니다. 이걸로 분량 다 뽑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경찰에 대해서 불꽃분들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분들 계속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다 보면 혹시 최근에 뭐 기억에 남는다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저희가 작년 말에 신고했던 트위터에서 유포되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신고 결과였는데 이제 1월쯤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게 접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접수가 됐다고 연락이 왔고 이제 또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봤죠. 대체 어떤 수사인지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제 트위터에 영장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장 보내고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답답했죠. 이거를 한두 달 전에 바로 신고했을 때 착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받은 문자는 그거예요. 이제 접겠다. 수사 접겠다. 실제로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정말 많은 성착취물들이 대놓고 버젓이 업로드되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원하면은 뭐 연락 달라 아니면은 DM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합성을 주겠다. 정말 범죄자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도 그렇고 보통 트위터를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1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에요. 2번 트위터는 해외 서버라서 못 잡아요. 3번 너희는 누구신데 이걸 신고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원팀 팀장님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에 영장을 발부했는데 추적이 어렵다라고 저는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해주는 말은 항상 해외 서버라 피해자 특정 안 되고 누구냐 이런 말만 하거든요. 그리고 9월 말쯤에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신고 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수사 시작한다는 말을 저는 12월에 들었어요. 3개월 동안 수사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직접 가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이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직접 연락까지 했다고 그 연락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아냐? 내가 이거 어떻게 믿냐? 이거 안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왜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을 정말 내가 하고 왜 내가 경찰인 것처럼 이렇게 의견을 막 수사해달라고 피력하고 비는 느낌? 그런 게 정말 내 기분이 안 좋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트위터가 뭔지조차 모르는 경찰분들이 이 21세기 2021년에 아직까지 존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사 반려시키려고 하고 소극적으로 대항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항상 저희가 저희 본청에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본청에서는 어떻게 아직까지 그런 경찰이 있을 수 있냐며 근데 저희는 매일 만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 분들과 1년 넘게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19일에도 저희 리셋이랑 경찰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가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뭐 열심히 하시는 경찰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참 보면은 이 경찰분들의 태도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해외 범죄는 못 잡아요. 뭐 당신은 누구신데 그러세요?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말들. 저희도 이제 좀 사건을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피해자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 경찰들 내부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의아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찰 내부에서도 뭐 계속 교육을 한다. 뭐 계속 이제 뭐 자기네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이제 최근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자기네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저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수사를. 저희도 그런 말씀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니 우리가 공무원이면 우리가 경찰이면 그래 우리가 하겠지. 근데 우리 경찰 아니고 우리 시민인데 우리 보고 하라는 거냐. 그렇게 이제 되물으면은 뭐 자기네도 어쩔 수 없다. 좀 더 체계가 잡히면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들의 태도가 되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되게 무력화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들이. 첨언을 하자면 경찰마다 되게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잖아요. 모르면 진짜 아예 모르고 아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아서 저희한테 뭐 부탁을 해오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 이제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도 그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면서 다시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상의 안 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떤 매뉴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1도 없어요. 진짜.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뭐 많은 문제점들, 심지어 저희는 활동 초반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을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계좌번호 같은 물적 증거를 달래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소지미 시청 뭐 그런 엠번방 방지법 생기기 전이니까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랬더니 근데 실제 거래가 있어야 된대요. 저희 보고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저희 거래했죠 아마? 그 분이 심지어 연락한 남성 경찰분이 주말이라 자기는 할 수 없다며 저희에게 하라고 했었는데 물론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들이 경찰 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종료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거기서도 뭐 소극적인 대응하지 않겠다, 수사 반려를 하지 않게 전달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특수본이 종료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피해자분들은 다시 옛날처럼 신고를 하러 가면은 못 잡아요. 여기 왜 오셨어요? 고소 안 돼요. 뭐 여청과로 가세요. 생활안전과 가세요. 사이버 수사대 가세요. 부모님이랑 오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네. 똑바로 하셨으면 제발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사실상 이번 시스템의 문제도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인력들은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이것들이 분산화되어 있고 제대로 된 체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를 상시 수사하는 그런 디지털 성범죄 수사과에 대한 입법 제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법 제안을 한 내용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냥 필요하다, 만들어라. 그래서 그 필요성을 그냥 아마 두 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1년 이내로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법무부에서도 이제 지난해 말에 뭐 이 사이버 범죄를 전담하는 전담국을 개설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서 그냥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무산될 일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들에 되게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 참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한숨이 나오는 토론이지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를 좀 뽑아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불꽃분들이 한번 뽑아주세요. 국회 나단 자연스럽네요. 흐름이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국회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휴, 아니 더 심각한데요? 하죠. 아, 뭐 일하고 있죠. 3명 정도요? 아 3분 정도? 같은 이름이 떠올랐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속에 실제로 최근에 정말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잖아요. 이제 아청법 개정법이라고 개정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뭐 제작이나 수출 뭐 그런 죄들을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대상으로 이제 위장상해 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하는 부분도 생겼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축하할 일이고 일 열심히 하셨고 이 법안을 이제 발의하셨던 국회의원실의 비서관님이랑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정말 이제 시간에 상관없이 발로 뛰시는 그 모습을 아니까 한 번은 칭찬의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필요하죠. 잘한 건 네. 잘하는 사람만 계속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당 의제의 특성상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실 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는데 힘을 주시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들을 이제 끌고 가신 분들이 이제 세 분의 이제 예선 국회의원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왜 항상 여성 국회의원들만 나서나? 21대 국회 이제 19%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5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여성 국회의원이. 좀 이거를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보지 말고 이 사회의 하나의 문제로서 좀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일이니까 좀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법률들을 좀 보다 보면은 굉장히 허술하고 너무 미비한 거예요, 이 법안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하는 일들을 앞으로 좀 국회가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유권자의 반의 문제인데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특별 사안에 조금 더 뭐 이입을 하게 되거나 신경을 쓰지 않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1년이나 이렇게 끌어왔다면은 물론 많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얼기설기 얽혀진 부분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국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정말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로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리셋에서는? 보내주십니까? 아, 저희가요? 리셋을 국회로. 한 분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모였던 적이 있어요. 딱히 뭐 어떤 뭐 의원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근절 활동가로서 해당 곳에 가 있는데 다른 법안의 입법 이야기들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법안들 중요하고 디지털 성범죄 최우선으로 해달라 때 쓰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목적이 분명한 자리에서면은 최소한 의지를 조금 보여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목적이 있는 자리에서조차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릴 정도라면 실제 국회 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의 취급은 어떠한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작년에 20대 국회 때 마지막 입법 제안을 준비를 했어요. 그때 확인한 게 대류 법안 중에 정말 진짜 금 같은 법안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 법안들이 이미 있었더라면 우리는 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아니고 뭐 소란의 사건 다 없었을 것 같은. 그런데 왜 그런 금 같은 법안들이 사람들의 기억에도 없이 그냥 저렇게 썩혀져만 가고 있었어야 되는지 일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건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우리 국회 의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네, 그러면 이제 리셋에서 또 다음 주제를 뽑아주실래요? 좋습니다. 네. 1년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눴던 대로 안 좋은 점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한 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지난 1년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이제 N번방 사건을 취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사건이 묻혔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2020년 3월이 되고 나서야 좀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공론화된 이후에 저희 각자 개인의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뭐 저희는 이제 기자 지망생으로서 각자 준비를 하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저는 대학원을 갈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포기한 채로 이 사건에 되게 이제 좀 매달리게 된 경우거든요. 이 사건에서 이제 오는 그런 책임감? 이거를 바꿔야겠다는 그런 사명감들이 너무 컸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우리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좀 해결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좀 목소리 내고 이거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작년 9월에 책도 내고 아무래도 그런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들 좀 많이 들으려고 이제 기성 언론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이거를 계속 꾸준히 공론화시키는 기성 언론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서서 보도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엠네스티랑 같이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해서 보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둘이 1년 동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기성 언론에 입사하지 않고 기자로서 이제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보도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디지털 성범죄 보도 프로젝트를 이제 불꽃 이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링 했던 것도 기억에 남고 릴레이 포스트잇 주간이나 유튜브 신고 주간 참여했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 남성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괴로웠고 그리고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에서 되게 허무함을 느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에 반해서 포스트잇 주간이나 신고 주간은 저희한테 연대를 해주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고 여성분들은 그래도 변화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릴레이 포스트잇 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페미니즘 대학에 있는 페미니즘 동아리 학회라든지 아니면 여성 전용 공간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곳들이 전국에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의 부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들 그래서 연대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내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사실을 이제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골아 썩어 터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참 리셋에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아무래도 활동의 특성상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되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 잘하고 있는 걸로. 네,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뽑아보겠습니다. 바뀐 점. 네, 희망적인 바뀐 점. 이야기네요. 네, 좀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바뀐 점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라는 인식이 좀 합의가 된 거? 그게 좀 가장 많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년 전으로 이제 비교했을 때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 큰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N번방 사건이 좀 공론화된 이후에서야 이게 얼마나 추악한 범죄구나 라는 그런 좀 논의가 된 것 같고 사실 경찰에서도 이제 이전에는 뭐 텔레그램이 뭐예요? 뭐 텔레그램은 못 잡아요.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다면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알지 않을까? 이전보다는 아직도 모르는 그런 경찰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뀐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작년 말에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마련이 됐는데 저희
불꽃과 리셋이 화난 사람들이라는 공동소송 플랫폼에서 이제 양형기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총 7,509분이 응답을 해주셨고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저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양형 기준이 설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 기준이 따로 필요할 정도로 이제 판례가 그동안 너무 엉망이었고 솜방망이 처벌이었음을 이렇게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없던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네. 네. 이거 뭐죠? 토닥토닥. 토닥. 토닥. 사실상 이렇게까지 획일화된 그런 답변이 나오기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다 98%, 99% 판사들 잘못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양형기준 필요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 이거는 사실 통계를 조작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옛날에는 소라네? 그게 뭐야? 디지털 성범죄? 그게 뭔데? 불법 촬영?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야? 그런 시기였다면 요즘에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을까. 저는 바뀐 점이라고 하니까 음지부터 파고드는 거, 이제 자료 공유하는 방법이 더 계획적으로 변한 거, 치밀해진 거 이런 것만 생각했지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을 못했어요. 열심히 짜냈어요. 네. 열심히 짜냈습니다. SNS를 뽑았습니다. 원본 영상을 삭제하는 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댓글이 쫘르륵 달리는 거예요. 진짜 바퀴벌레도 이거보다는 못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한 점이 뽑혔네요. 주먹 보고식으로 운영되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나라냐? 보고 있기는 하는 건지. 시민들한테 요구되는 행동, 활동가들한테 이제 요구되는 행동에 대해서도 좀 그만큼 성적침울에 노출되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둘, 셋, 짠. 그러면서도 이제 나아갈 방향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만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